이렇게 감사원의 독립성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더 심각했다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무려 39번의 직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예 감사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거친 감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 감사와 관련한 이거 포함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39건 수시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문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수시보고를 39건이나 했고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석됐어요. 그리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고요.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직원들을 파견했다. 감사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다시 파견했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문제 삼고 있는 게 감사원이 어떻게 대통령실 수석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문제 삼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 보고가 39건에 달한다. 되레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이 보고를 많이 했지 않냐, 이런 지적이네요. 청와대 파견 인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았죠. 역대 네. 최근 정부들 비교해 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파견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일하는데 좀 불편할 정도다라는 취지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그동안의 관행대로 사람 많이 데려오고 그래서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과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청와대에 수시 보고를 얼마나 했느냐, 파견을 얼마나 보냈느냐 할 거 없이요. 직접적으로 2017년 5월 22일에 그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감사를 지시했다고 알립니다.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독립적 기구인 감사원에게 특정 사안,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지시하는 거 헌정사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감사원에게 개입한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만약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이야기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파견을 더 많이 받거나 네. 보고를 더 많이 받거나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지시해야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지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 예를 얘기해 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 본질을 많이 흐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저런 식으로 전임 정부 탓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합리성과 목적성과 다 근거가 다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저 봅니다. 뭐 일일이 개인적으로 저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이나 뭐 야당에서 그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또다시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서 또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니고 이건 그러면 이른바 물타기 정쟁이에요. 정쟁. 지금 그걸 노리고 하는 거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뭐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번은 이 사안을 놓고 봐야지 전임 정부 때 몇 명이 파견됐고 뭘 어떻게 했다. 그 우리 국민들한테 그 소구려 있겠습니까? 호소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네. 절차와 이게 모든 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이미 정쟁화된 사건이에요.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다는 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건 이른바 정치감사가 됐는데 이 정치감사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의 최고 실세라고 하는 두 분 다 실세네요. 보니까. 실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직자 7,000명의 철도 이용 기록, 공공기관 관용 차량의 18만 건에 관한 고속도로 이용 기록, 완전히 먼지털이식입니다.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국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개 상임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또 TBS의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TBS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그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그러한 노조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죠? 현재로서는 입장을 달리하는데 그건 이제 시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시장 후보 시절에도 TBS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게 이름만 얘기 안 했지 딱 집어서 얘기한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심위로부터 수차례 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일반적인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 그토록 많은 권고 조치를 받았다면 그 프로그램 폐지되어도 진즉 폐지되었을 겁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자료들이 증명해주는 사실이고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선했고 지금 평당원이지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가 조금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4.7 재보궐선거와 또 이번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면서 사실 TBS에 대한 심판과 판단까지도 한 것이거든요. 그럼 보다 속도감 있게 TBS 정상화 내지는 개혁 아니면 정말 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폐지까지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TBS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서울시장이어도 절차는 법대로 또 밟아야 하는 일이니까요. 자, 저도 짧게 얘기할까요? 짧게요.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 얘기했듯이 TBS도 언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안은 다르지만 지금 정부에서 현 정권이 MBC를 아주 강도 높게 탄압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은 그렇게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함부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 네.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은 분명 자유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또 언론은 의무도 있습니다.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점도 첨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